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와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6살입니다. 또래보다 조금 느리고 숫기 없는 아이지만 누구보다 심성이 착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허투루 보지 않고 쪼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그런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가끔은 너무 여려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민준이가 가진 그 고유한 빛깔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꿈의 유치원이라고 불리던 햇살 유치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유치원은 소수 정예로 아이들을 선발하고 창의력 교육과 인성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죠. 민준이가 이곳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지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유치원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계급과 편견이 지배하는 작은 사회였습니다. 햇살 유치원은 소위 말하는 부촌의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최신식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고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저희 집은 그 근처에 있는 재건축을 앞둔 낡은 빌라촌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저희 빌라는 유독 낡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처음 유치원 학부모들 모임에 나갔을 때부터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엄마들은 처음 보는 저를 스캔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그들의 모습은 저의 평범한 차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의구심과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어느 단지 사세요? 아, 저기 뒤쪽 빌라. 아, 거기도 살기 좋죠. 공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단톡방의 비공식적인 중심이자 모든 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던 지후 엄마가 제 가방과 신발을 훑어보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에도 2천만 원이 넘는다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테이블 위에 무심하게 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죠. 그 웃음 속에는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이곳에? 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단톡방에서 제가 하는 말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제가 질문을 해도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말 모임이나 학부모 참여 수업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늘 저만 빼고 비공식적인 이너서클에서 공유되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제가 입은 보풀 일어난 낡은 코트, 남편의 낡은 국산차, 그리고 남편의 직업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까지 그들에게 저는 그저 자신들의 우아한 세계에 격 떨어지는 불청객이자 침범해서는 안 될 영역을 침범한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저는 매일같이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른들의 무시와 조롱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스쳐 지나갈 인연들이다. 민준이만 잘 지내면 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화살이 아무 죄 없는 제 아들 민준이에게 향하는 순간 제 가슴은 말 그대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밤마다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하원길, 저는 멀리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후 엄마가 자기 아들 지후에게 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지후야, 민준이랑은 너무 깊게 놀지 마. 민준이는 나중에 너랑 갈 중학교가 다를 거야. 알았지? 이 무슨 망언입니까? 이제 간 6살 된 아이에게 계급 의식을 주입하는 것도 모자라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가르치다니요. 6살 아이가 뭘 안다고. 민준이는 지우가 들고 있던 멋진 로봇. 장난감을 만지려다 지우에게 손을 맞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등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후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곁눈질하며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어머, 지우야 손 씻으러 가자. 세균 옮겠다라며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물론 저까지 모욕하는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처음으로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흐느낌으로 변해갔고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저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아. 당신이랑 민준이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내가 꼭 다 갚아줄게. 당신이 이토록 힘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남편은 늘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며 고군분투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저는 남편의 위로가 그저 공허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작은 벤처 기업의 연구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남편의 회사는 그리 크지 않았고 막대한 돈을 벌어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은 저에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고된 일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차마 남편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후의 생일 파티 날 터졌습니다. 지후 엄마는 유치원 반 아이들 모두를 자신의 80평형 펜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물론 저와 민준이에게는 초대가 오지 않았지만 단톡방의 초대 메시지가 전체 공지로 올라왔고 민준이가 지우의 파티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여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민준이를 위해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 민준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과 미니카를 정성껏 포장했고 민준이에게는 새로 산 예쁜 옷을 입혀 파티에 보냈습니다. 저 또한 혹시라도 민준이가 기죽을까봐 가장 깔끔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옷을 골라 입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화려한 파티가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지후 엄마는 럭셔리한 거실 한가운데에 쌓인 선물들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쇼핑 호스트가 상품을 평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 이건 엘사 신상이네. 역시 센스 있어.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이라니. 역시 지우 친구들은 안목이 남달라. 그녀는 화려한 선물들을 칭찬하며 다른 엄마들과 함께 깔깔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의 선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역겨움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이건
민준 어머니, 요즘 이런 캐릭터는 시장에서도 안 팔던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재고떨이 상품인가? 그녀는 민준이의 선물을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양 집어 던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참 소박하게 자랐나 봐요. 저희 지우는 이런 장난감은 가지고 놀지도 않는데. 엄마들의 비웃음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지우가 자기 선물을 바닥에 팽개치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제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후 엄마는 한술 더 떠 마치 제가 벌레라도 되는 양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참, 민준 어머니, 오늘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오늘 우리 남편 회사가 국내 최대 기업인 S&K 그룹이랑 아주 큰 독점 계약을 따냈거든요. 그 계약 규모가 상상 초월이라 이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민준 어머니는 그런 세계 잘 모르시겠지만 그 그룹 회장님이 직접 우리 남편을 스카우트하려 한다더라고요. 아, 민준 아버님은 아직 그 작은 회사 다니시죠? 그녀의 말은 쐐기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민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뒤섞여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릿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유치원에서 학부모 초청 자선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이 바자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 유지들과 후원 기업들이 참여하는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유치원의 위신을 세우는 자리이자 학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를 은근히 과시하는 장이기도 했죠. 지후 엄마는 남편이 드디어 S&K 그룹의 핵심 인사를 데려오기로 했다며 아침부터 단톡방에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마치 자신이 S&K 그룹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는 말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실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직접 모시는 S&K 그룹의 기술 고문님인데 이 바자회 후원도 결정하실 분이죠. 다들 옷차림 신경 좀 쓰세요. 우리 유치원 수준 떨어져 보이면 곤란하니까. 괜히 어설픈 옷차림으로 유치원 명성에 흠집 내지 마시고요. 그녀의 메시지에는 저를 겨냥한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바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학부모 전원, 참석이라는 의무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일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난 생일 파티의 악몽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타는 최고급 리무진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입구는 마치 영화 시상식 레드카펫처럼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지후 엄마는 입구에서 남편과 함께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한껏 고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만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VIP 차량이 유치원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지후 엄마 부부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최고의 인사를 맞이하는 듯한 극도의 경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모시게 되어 영광. 지후 엄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목소리는 급작스럽게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늘 후줄근한 후드티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다니던 제 남편이 오늘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와 날카로운 안경, 그리고 며칠 새 더 깊어진 듯한 학구적인 눈빛은 평소 제가 알던 남편과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엄마들의 수다 소리도 카메라 플래시 소리도 모두 멎었습니다. 지후 엄마의 남편은 손을 파르르 떨며 제 남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박사님? 아니, 강 고문님. 어째서 여기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제 남편은 그 손을 잡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으로 굳어버린 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모두가 들릴 만큼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늦어서 미안해. 중요한 미팅이 길어져서 조금 늦었네. 바자회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야 공식적으로 복귀 보고를 마쳤네. 앞으로는 당신 옆에 늘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렁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행사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은 단순한 벤처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S&K 그룹에서 획기적인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호련히 은퇴했던 업계에서는 전설로 불리는 천재 공학자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강진호 박사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여러 벤처 기업의 기술 자문을 맡으며 조용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룹 회장님은 남편의 비범한 능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여 수년간 삶고 초려 끝에 기술 총괄 부회장 겸 인공지능 연구소 고문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으로 다시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복귀는 S&K 그룹 내에서도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였고 오늘 바자회 참석은 남편의 공식적인 첫 대회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를 감싸 안은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주저앉을 듯 서 있는 지후 엄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 우리 민준이 선물을 시장통 물건이라고 했던 그분이군요. 우리 집안 가업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수제 장난감을 몰라본 건 당신의 안목이 부족해서이니 이해합니다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선의를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지후 엄마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몸을 떨며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들파들 떨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해서 아내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분이 우리 회사 운명을 쥐고 계신 S&K 그룹의 최고위 인사이자 우리 회장님께서 하늘처럼 모시는 분이라고.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그날 이후 유치원 단톡방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후 엄마를 포함한 이른바 이너서클. 엄마들은 갑자기 저에게 온갖 찬사를 보내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지후 엄마 민준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미니 엄마 민준이가 그렇게 비범한 아이인 이유가 있었네.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착할까? 역시 피는 못 속여.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조용히 채팅방 나가기를 눌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가식적인 미소와 위선적인 말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유치원 원장실을 찾아가 민준이의 퇴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식과 편견이 만연한 곳에 제 아들 민준이를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순수하게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존중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후문으로는 지후 엄마의 남편이 S&K 그룹과의 계약 파기, 위약금과 함께 결국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보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S&K 그룹의 기술 총괄 부회장으로서 남편은 지후 엄마의 남편 회사에서 제출한 기술 보고서와 사업 계획서를 엄격하게 검토했고 그 내용이 남편의 높은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뿐이었죠. 특히 핵심 기술의 안정성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계약은 자연스럽게 파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실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지금 저는 민준이와 함께 남편이 선물해준 작은 마당이 있는 예쁜 단독주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값비싼 옷으로 저를 증명할 필요도 남의 시선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 민준이의 밝은 미소와 남편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짜 명품은 가방 로고나 브랜드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품격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물질적인 풍요가 곧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련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천박함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고 계신가요?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도 찬란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당신 내면의 아름다움과 품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몰라보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만든 천박함과 오만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